혼성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강의에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S 오비탈과 S 오비탈의 겹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오버래핑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P 오비탈과 다른 원자의 P 오비탈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S 오비탈과 S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오비탈이 서로 오버래핑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이 두 오비탈이 서로 겹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결합이고, 이제 P 오비탈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P 오비탈끼리 결합할 때가 P 오비탈은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PZ 오비탈과 PZ 오비탈이 XYZ 축 좌표축에서 이러한 좌표축상에서 P 오비탈은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일직선상에 있는 같은 축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P 오비탈, 이 PZ 오비탈이고 이 PZ 오비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P 오비탈이 서로 오버래핑 되는 그런 경우는 시그마 결합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빠뜨렸었죠. 자, 그러면 파이 결합은 어떤 경우냐? 파이 결합은 P 오비탈과 P 오비탈인데, 예를 들어서 Z 오비탈이 Z축으로 이렇게 같은 축상에서 일직선상에서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다른 X축끼리나 또는 뭐죠? Y축끼리 분포되어 있는 P 오비탈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P 오비탈과 또 다른 원자의 이런 이 P 오비탈이 여기 EPX, 이게 EPX면 서로 이렇게 평행한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전자가 겹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Y 오비탈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Y 오비탈도 이제 이게 Z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제 같은 축상에서 오게 된다면, Y 오비탈은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서로 이렇게 전자들이 평행한 축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겹치게 되는 경우는, 이 경우보다 핵은 이렇게 있는데, 핵은 양쪽에 있는데 전자가 윗부분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모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파이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단일 결합은 모두 다 시그마 결합이고, 이중 결합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시그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파이가 되겠고, 그다음에 삼중 결합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시그마, 나머지는 파이 결합, 이렇게 두 개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뒤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은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그래서 CH4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탄소는 14조 원소니까 ES2, EP2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ES 오비탈에 2개, 그 다음에 EP 오비탈에 2개 이런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CH4 분자를 형성하려면 짝이 없는 전자, 홀전자가 4개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이 전자가 여기로 이렇게 들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전자 배치가 ES1, EP3가 되면 ES에 하나, E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4개의 수소 원자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CH4를 형성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CH4의 분자 구조가 정사면체의 구조이고, 모든 결합각이 109.5도로 4개의 C하고 H의 결합이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자의 구조상. 그러면
CH4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도 형성될 수는 있지만 실제 CH4 분자의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 혼성 오비탈 이론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ES 오비탈, 그 다음에 EP 오비탈에 이렇게 하나 전자가 들떠가지고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4개의 오비탈이 새롭게 재편돼서 동등한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sp3 혼성 오비탈은 어떻게 분포되느냐? 원래 s 오비탈은 V형이고 p 오비탈은 R형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면 그 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개의 풍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4개가 바로 각각 탄소에 있는 이 4개의 sp3 각각 혼성 오비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혼성 오비탈에 수소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사면체의 방향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CH4 분자의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4는 정사면체의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고 4개의 수소 원자가 정사면체의 꼭지점 방향으로 배열이 되고 그리고 이 각도는 결합각은 109.5도가 되며 모든 탄소 원자의 결합은 4개의 탄소 원자의 결합은 동등하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혼성 오비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H4 말고 더 나아가서 NH3하고 H2에 대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NH3에 대해 생각해 보면 질소 원자는 15족이니까 ES2, EP3의 최외곽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그러면 자, ES의 2개, EP 오비탈의 3개니까 우리가 루이스 전자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3개의 수소가 와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므로 NH3를 분자를 구성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이 3개의 오비탈에 EP 오비탈에 여기 수소가 오고 여기 수소가 오고 수소가 오게 되면 원래 이 P 오비탈은 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 수소 원자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와서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고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고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면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결합이 형성돼야 되겠습니다. 90도에 가깝도록. 그런데 실제로 암모니아의 분자의 구조는 삼각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합각은 109.5도에서 약간 감소한 107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결합각이 107도가 되는 이러한 현상 90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각도가 멀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이 상황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 있는 이 질소 원자도 이 상황에서 그대로 결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자, ES 오비탈에 2개 있는 전자하고 EP 오비탈에 홀전자 3개가 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혼성화가 돼가지고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도 결국은 4파트로 전자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은 이 홀전자로 보시고 위에 노란색을 이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전자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CH4에서처럼
이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면서 4개의 혼성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3인체 방향으로 분포는 하지만 이 비공유전자 쌍이 하나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수소가 3개가 와서 하나, 둘, 3개의 수소가 오게 되고 결국은 탄소의 원자 핵은 중심에 있게 되니까 삼각뿔의 모양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질소가 중심에 있고 3개의 수소 원자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sp3 혼성 오비탈에 결합을 하게 되어 있고 요 위에 있는 비공유전자 쌍이 이를 이루고 있는 이 sp3 혼성 오비탈은 그대로 이제 비공유전자 쌍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각도는 몇 도가 되느냐 하면 107도가 된다고 합니다. 분자 구조는 이 비공유전자 쌍을 빼고 삼각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 CH4에서의 결합각은 109.5도인데 왜 NH3에서의 결합각은 107도로 각도가 줄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모형적으로 제가 이 모양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위에 노란색의 비공유전자 쌍의 풍선의 크기가 더 크죠. 더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더 넓게 분포하느냐 하면 이 질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의 이 공유전자 쌍은 양쪽 원자 핵의 인력이 작용하지만 이 비공유전자 쌍은 질소 원자의 원자 핵만 인력이 작용하니까 핵의 인력을 이쪽에 있는 공유전자 쌍보다 더 약하게 받는다. 약하게 받는다는 것은 더 넓게 분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비공유전자 쌍을 제가 좀 더 크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에서 질소가 마찬가지로 CH4의 탄소처럼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이제 H2O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산소는 16쪽이니까 ES2, 이 P4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ES 오비탈에 2개, E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H2O 분자가 형성되는 것은 여기 수소 원자가 이쪽에 수소 원자가 가까워 와서 H2가 분자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P 오비탈이 만약 혼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2개의 전자는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분포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에 수소 원자가 와서 결합을 한다고 하면 이 각도가 90도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H2O에서의 분자의 구조에서 이 결합각은 104.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4.5도는 결국은 이 CH4의 109.5도나 암모니아의 107도나 그거에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2O의 분자의 그 구조라든가 이런 성질에 견주하고 왔을 때 이 산소 원자도 ES 오비탈에 2개, EP 오비탈에 4개의 이런 전자가 있는데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독립적으로 결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같은 동일한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해서 4개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면 이것도 3인체 모양으로 이제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4방향으로 3인체 방향으로 이제 분포가 되는데 뭐 2개는 비공유전자 쌍이고 하나는 이제 이제 홀전자로서 다른 수소 원자가 와서 공유결합을 하겠죠. 이렇게 수소 원자에 미래수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와서 이제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각도는 왜 이 각도는 109.5도가 아니라 104.5도가 된다. 자, H2의 구조를
H2O를 이루는 산소 원자의 혼성 오비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밑에 그 초록색이 비홀전자고 그다음에 이 홀전자고 위에 노란색이 이 비공전자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의 홀전자의 그 산소 그 수소 원자가 와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니까 각도가 이제 그 정사면체는 아니겠죠? 사면체 이 꼭지점 방향으로 이렇게 수소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겠고, 자, 이 비공유전자쌍이 이 공유전자쌍보다 더 넓게 분포하니까 이 공유전자쌍의 각도가 109.5도보다 더 축소돼서 104.5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H2O도 마찬가지로 sp3 혼성 오비탈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